네,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아침 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1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관문에서 사업을 하다가 W타워를 분양을 받아서 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분양 받자마자 코로나를 맞이를 했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위기, 투자한 이후에 맞은 어떤 위기였다고 하면 위기는 항상 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온다. 약 2년 동안 정말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하다 보니 줌 조회를 연결하고 또 이렇게 아지트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센터도 굉장히 바쁘게 또 2년여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정말 잠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코로나가 2년 이상 정말 긴 시간 속에서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부로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오프라인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거리 제한도 없어졌을 뿐더러 우리 충남 공주 우리 본사에서도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우리 드림홀이 지금 1,300석 정도의 그 좌석을 가지고 있는데 본사가 우리 오프라인 세미나가 다시 부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는 현재 현장에 참석하는 299명 이 정도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5월 이후부터는 2,000명대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사를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열심히 드나들 수 있는 시대가 또 오지 않았을까. 이미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오프라인에 많이 익숙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라도 늘어지신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프라인 시대를 겪지 못했던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또 약간의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5월 달에 석세스 세미나에서 임페리얼 승급식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임페리얼 승급식이 예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네, 또 한 번의 11호 임페리얼이 탄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석세스 세미나가 이후에는 이제 원데이 세미나도 본사 이제 오롯 공장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오프라인 시대가 부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어져 있던 근육, 2년 동안에 실제로 늘어진 근육, 이 뼈 마디마디를 다시 다 축혀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사실 최고 직급자가 이렇게 탄생을 했다는 거는 코로나 중에도 계속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 애터미는 너무나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총장 한 명이 탄생을 하려면 몇 명의 승급자가 나와야 될까요? 총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판매사가 최하 108명 이상, 팀장이 36명 이상, 국장이 12명 이상, 그리고 본부장이 4명 이상 이렇게 하면 정말 본인을 포함해서 161명이 승급을 하거나 유지를 해야 한 명의 총장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월달 석세스에서 임페리얼 승급식이 예정이 된다고 하면 11호 임페리얼이 반드시 탐성이 되었을 건데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정말 궁금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한 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승급자가 나와야 될까? 판매사가 최하 972명이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이 324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국장은 108명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본부장은 36명 이상, 그리고 총장이 12명 이상, 단장이 당연히 4명 이상 나와야 되겠죠. 내 아래 직급자가 좌우로 2씩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페리얼 마스터가 한 명이 탄생이 되려면 본인을 포함해서 1,496명의
승급자가 단 15일 만에, 보름 만에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임페리얼 마스터 최고 직급자가 계속 애터미 안에서 탄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역사는 일어난다. 역사는 일어난다. 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합류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코로나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동안에 힘들게 그냥 게으름을 피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센터로 열심히 출근했을 때는 항상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갈 수가 없었지만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그 아지트에 숨어서 또는 집에서 이렇게 줌에 참석하고 조회를 참석을 하면서 정말 한인 시스템에 이렇게 많이 길들여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사실 너무나 바쁘죠. 이 보름에 1,456명의 승급자가 탄생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합류되어서 함께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페이지 속에 내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되는 거죠. 정말 이제는 세포가 살아나야 됩니다. 세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졸업하는 날까지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를 비교를 하자면 저학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 시기를 거쳐서 또 이렇게 고학년이 되고 나면 졸업식을 하잖아요. 옛날에 떠들썩했던 그런 졸업식, 이제는 뭐 그 풍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 떠들썩했던 그 졸업식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의 졸업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 학교로 비유하자면 뭐 그 어떤 과정을 겪어서 단계 과정을 겪어서 내가 최종 졸업식을 하는 건데 애터미에서 졸업식이 무엇일까? 정말 영광스러운 학위, 어떤 자격을 얻는 건데요. 정말 초기에 몇 년 정말 고생했다는 그 이유로 뭐 길어봐야 10년 안팎에 그 기간 동안 뭐 10년 안팎이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돈을 안 벌겠습니까? 1년, 2년, 3년을 거쳐서 오토 판매사를 거쳐서 오토 팀장을 거쳐서 이렇게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10년 정도, 길면 짧으면 5년 정도에 정말 내가 고생했다는 그 이유로 정말 종교에서 영생을 누리듯이 애터미에서 자손 대대로 정말 3대까지 100년을 정말 우리가 받아먹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장을 잘 따려면 내가 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초등학교도 6년을 다녔는데 졸업장이 나한테 없어. 그러면 졸업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애터미 안에 다 같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출근하고 있고 열심히 뭐 시스템을 탄다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격을 갖춘 졸업장을 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자퇴하지 말아야 되겠죠. 퇴학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내 손에 줄 때까지는 정말 우리 그 졸업장을 따신 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1호 임페리얼 마스터 박정수 단장님, 2호 임페리얼 마스터 이덕우 사장님, 그리고 김현숙 사장님, 김선일 사장님,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나 멋지고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멋지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나눔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따라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런 성공자잖아요. 그런 성공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 졸업장을 쥐어야 되는데 중간에 나의 실수로 나의 자세 부족으로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 연습할 만큼 했죠.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가 애터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간, 뭐 물론 회원가입한 날부터 바로 사업한 건 아니겠지만 회원가입 이후 또는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 그 이후 시스템을 탄 그 이후로 얼만큼 이 되어서 이 안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는 그 2년 이상의 긴 어떤 알을 깨고 코로나라는 이 알을 깨고 비대면 시대의 알을 깨고 우리는 이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을. 그래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전으로. 어젠가요? 그젠가요? 모 팀에서 9시 50분에 라인 미팅을 하는데 모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었는데 돼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 얘기. 돼지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없대요. 하늘을 볼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목이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도 45도 정도밖에는 들 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 방법이라고 한다면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넘어졌을 때만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과오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내 사업은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방법을 터득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만 한다는 거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연습을 했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실전으로 자세를 가지고 정말 뛰어야 될 그런 시기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하는데도 제가 보면 지금 조회 시간이 15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속 많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손이 바쁩니다. 수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회를 한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앞으로는 위험하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우리 본사에서도 시스템이 부활이 돼서 이제 오롯 공장으로 원데이를 갈 날이 멀지 않았고 이제 그 드림홀 1300석의 드림홀에 오프라인 세미나가 이제 부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함께 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센터도 조만간 줌 조회가 이제 조절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스피치를 하는 강사분들이나 강사님들은 센터에 와서 직강을 하는 걸로 이제 물론 사업 설명은 지난달부터 이제 계속 직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줌으로 사업 설명하지 않고 직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아침 조회나 이런 조회도 강사님들은 센터에서 직강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외부에 어떤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줌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큰일 났네 이러면서 멀리 지방에서 참석하시는 분들 또 투잡으로 진행하면서 아침 조회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줌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약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줌을 300명 이상의 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각 센터에서 우리도 마곡 유두조화센터 우리 또 서울 유두조화 본센터죠. 메인 센터 뭐 화정 유두조화센터 뭐 또 안성 유두조화센터 인천 유두조화센터 뭐 해외 이렇게 많이 지금 센터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모이시는 분들은 이제 줌에 뭐 직접 본인이 들어오지 않아도 한꺼번에 이제 같은 장소에서 직접 시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멀리서 투잡, 쓰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또 조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이제 센터로 올 수 없는 아지트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줌 주소를 드릴 건데 강사가 이렇게 지금처럼 저렇게 앉아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센터 메인에 서서 직강으로 하듯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줌을 제가 300명에서 이제 저도 100명으로 제한하는 줌으로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은 입장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이제 외부는 아지트에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여기서 듣는 분들은 메인에서 들으면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은 직강 줌으로 참석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300명을 이제 없앨 예정이니까 좀 일찍 조회에 참석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늘어져 있는 이제 이 근육과 뼈마디를 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다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또 컨퍼런스 도중에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또 이렇게 신제품도 또 많이 나왔죠. 제가 어제 혈당 케어 그 바나바 홍삼인가요? 그걸 먹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혈당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약처럼 약간 쓴맛이 좀 나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모든 식품들이 굉장히 단맛이 있거나 아니면 먹기 굉장히 수월했는데 이게 뭐 먹기 어려운 정도는 아닌데 약간 씁쓸한 그 양맛이 조금 나면서 뭐 그냥 섭취도 가능하고요. 물로 섭취도 가능하고 한데 아마 당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런 신제품도 많이 나왔고 한데 우리 컨퍼런스 중에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두 줄 바이너리는 그동안에는 아주 갈등 구조이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이 가장 갈등이 없고 문제 해결이 쉬운 구조다. 예. 여기 이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리더의 역량이 크게 좌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공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단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단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줄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힘들고 갈등이 심하지만 단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가장 쉬운 구조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 하나 차이로 완전히 뒤바뀐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 말 그대로 생각 차이였구나. 그래서 이 리더의 역량이 크다면 크게 좌우가 되지만 그렇다면 이 두 줄처럼 쉬운 건 없다라고 이렇게 가장 쉬운 구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단 두 줄이니까 해결도 쉽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꿈꾸는 사업이잖아요. 꿈꾸는 사업. 그래서 꿈을 이루는 도구 우리는 애텀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일은 판매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판매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의 핵심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인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어떻게 구축해야 돼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성공을 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텀이라는 큰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연금성 소득을 가져다주는 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시스템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히 초보자들, 초보자님들은 시스템이 도대체 뭐야? 뭐가 시스템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시스템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의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돈이 되기 위해서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돈이 되기 위해서 가닥을 잡아주는 방향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내가 돈이 되기 위해서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 그 첫 번째 시스템은 첫 번째 제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돈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제품의 경험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소비자 마케팅이죠.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사업자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마케팅.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이게 소비자 마케팅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고객 멤버십을 확보를 해야 돼요. 내 제품 체험, 제품 애용을 통해서 고객 멤버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쓰지 않고는 고객 멤버십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겠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판매가 안 돼요? 제품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본인의 진정한 진실성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제품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제품의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멤버십을 확보해야 되고요. 왜 고객 멤버십을 확보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는 그 소비자, 고객 멤버십이 있어야 내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이 한마디 말에 다 들어있어요.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말 한마디에 제품 사용이, 제품 애용이 들어있고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만들어야 되고 이 제품을 쓰는 고객을 통해서 내 사업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고객 멤버십이 확보된 이후에는 뭐가 확보가 돼야 돼요? 나와 함께할 파트너 멤버십, 사업자 멤버십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 조직을 구축할 멤버십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로열티가 발생이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고 있던 연금성, 그 연금성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연금성은 그 로열티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종 목표는 나와 함께할 멤버십, 파트너 멤버십, 조직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와 함께할 파트너는 아무나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하지 말아라. 고객은 누구나 가능하다. 고객은 아무나 다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파트너만큼은, 나와 함께할 파트너만큼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파트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하고나 동업하지 않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보면 뭐 케이블 TV 유튜브에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계곡 살인 사건,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이씨, 어떤 여자분, 그리고 또 무슨 뭐 내연남인지 뭔지 그 뭐 조씨 이렇게 하여튼 뭐 이름이 나오던데, 그 계곡 살인 사건도 아무나 하거나 결혼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이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내 인생과 내 가문과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그런 멋진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파트너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파트너는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고객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파트너는 평생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아무나 하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는 게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 그런데 특히 그 건강 중에서 정신적인 건강이 좋은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멘탈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멘탈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툭하면 전화번호가 바뀌어버리고, 툭하면 잠수 타버리고, 툭하면 연락이 안 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돈 관계, 금전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오프라인이 부활이 되니까 이제 석세스 세미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 1박 2일 세미나 회비가 5만 원이다. 그랬는데 이 돈 개념이 없어. 그냥 스폰서가 내줘야 가는 거고, 안 내주면 안 가는 거고, 또 스폰서한테 먼저 내주세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점점 소식이 없어. 이렇게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제가 어떤 팀이 또 이렇게 워크숍을 가는데 회비를 걷지 말고 그냥 스폰서를 다 내주자,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적든 많든 별도로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은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성공의 투자인 거죠. 성공의 투자. 그렇게 하면서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런 자세로 또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이 돈 관계가 뭐 지저분하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떤 파트너 멤버십으로서 좀 많이 불편한 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뭐 사람과의 약속, 특히 어떤 업무 약속, 이런 것들, 약속을 했는데 그 지켜지지 않고 매번 어긴다든지, 뭐 스피치를 펑크를 낸다든지, 뭐 조회를 펑크를 낸다든지, 사업 설명을 펑크를 낸다든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속이 자꾸 펑크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정도. 그런데 이 정도의 기본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배워서 가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성공자들 얘기하죠. 그래서 태도가 전부다. 자세,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능력은 좀 부족해도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능력 사업이 아니고 열정 사업이라고 하죠. 일기 사업, 열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정이 끈기를 만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정말 대박이 나는, 어떤 한방 대박이 아닌 꾸준한 어떤 누적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대박이 아닌 누적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열정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만나면 그게 결국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이 되기 위해서 구축해야 되는 내 라인의 시스템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제품 애용 체험을 통해서 소비자 멤버십을 확보를 하고 소비자 멤버십을 통해서 나와 함께할 파트너를 찾아내고, 그런데 그 파트너를 찾아낼 때는 정말 끝까지 평생 같이 가야 될 파트너이기 때문에 임페리얼까지 가고 정말 애텀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함께할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하고나 사업을 동업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선생님 말씀이죠. 요동치지 않는 그런 파트너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자세, 태도가 잘 갖춰진 분과 함께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아무나 괜찮다. 고객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곧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태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한테 왕 소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의미의 시스템. 첫 번째는 돈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축해야 되는 라인의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시스템은 내가 돈이 되기 위해서 가닥을 잡아주는 어떤 방향 설정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다.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하시죠. 특히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아라. 스폰서, 성공자가 걸어간 길로 성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성공의 길이죠. 성공의 길을 안내를 하는데 자꾸 실패의 길을 가려고 하거나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의 8단계가 있고 A코가 있고 성공으로 가는 어떤 다른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스폰서가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따라가면 된다. 우리 시스템에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센터의 시스템, 그리고 본사의 시스템, 많은 시스템들이 있죠. 우리 센터의 시스템은 센터에 출근하고 또 이렇게 화요일 2시와 일요일 3시에 사업 설명이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트레이닝이 있고, 또 스폰서와의 미팅이 있고, 뭐 또 어떤 각자 아침에 하는 뭐 팀별 라인 미팅이 있고, 기타 등등의 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요. 스폰서의 시스템, 센터의 시스템, 본사의 시스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본사의 시스템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원데이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도 이제 앞으로는 그 오롯 공장에서 할 거라고 하니까 흥분이 됩니다.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성공 세미나. 이 석세스 세미나를 1년 12달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면 성공한다고 했던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연결되겠죠. 그리고 굿모닝 애터미, 뭐 ABR 시스템, 토요일날 하는 부업과 세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시스템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시스템, 이 방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 방향 설정해주는 성공자가 걸어간 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첫 번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거를 잘 복제시키는 게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참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 설명 강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면은 신규분들을 많이 초대를 하시는데 그냥 초대에 급급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이렇게 파트너들을, 이렇게 초보자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말 그대로 그거는 집어넣는 거죠. 강의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잘 이렇게 숙지를 시켜서, 이게 어떤 뭐 그동안에는 교육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뭐 꼬셔가지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우리 김지훈 사장님이 다당형인 것도 속이고 우리 이미수 사장님을 불렀던 것처럼, 근데 도착하고 나서 싹싹 빌었대잖아요. 이왕 왔으니까 한 번만 들어주라고. 그 한 번 들은 걸 통해서 이미수 사장님 뚜껑이 날아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게 하기까지는, 센터로 오게 하기까지는 약간의 감언이설이나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게 비전을 줘서 모시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강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자신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강의장 시작 다 될 때까지도 그분 붙잡아 놓고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 시작 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서 들여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먹여서 보내나 봐. 뭐 잔뜩 먹여가지고 배가 불러서
교육과 동시에 졸아요, 졸아. 주무시죠, 주무셔. 우리가 모든 게 전략이 필요하고 나의 어떤 생각, 이게 정말 간절한 게 답이잖아요. 간절한 게 답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성공의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들게 한 명을 초대를 해놓고 그 얼마나 한 명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시작하기 전까지 끝까지 붙잡아 놓고 그냥 급하게 그냥 장의장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 준비를 못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세를 못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혹시 어떤 분 오자마자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와, 저분을 왜 초대를 했을까? 뭔가 기대심이 있어 초대했을 건데 함께하고 싶어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강의장에 집어넣기 전에는 그분들을 충분히 단 얼마라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함께 성공하고 싶은데 이왕에 왔으니까 이거를 꼭 잘 한번 들어봐야 되고 어떤 내용의 교육이 나올 건데 정말 이걸 듣고 나서 나하고 잠깐 미팅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 몰입해서 한번 잘 들어줘라. 그리고 정말 네가 들어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아니면 뭐 네가 이걸 들어보고 내가 해야 될 싸움인지 안 해야 될 싸움인지 네가 한번 나한테 한번 피드백을 해줘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데려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분 지난번에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와, 이분을 모시고 온 분이 어떤 생각으로 모셔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만큼 그분들을 숙지시켜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돼 있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을 초대했어도 초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굉장히 떨어지죠. 왜? 생각 없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항상 입에 사모예도 떠드는데 교육 보내기 전에 제발 좀 많이 좀 먹이지 말아라. 배가 부르면 주무신다. 그러니까 교육을 끝나고 나서 요기만 잠깐 시켜서 보내고 교육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대접을 해서 먹이든지 뭐 밥을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팅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이 사업의 CEO죠. CEO.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업의 CEO라고요. 애텀이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빅 비즈니스에 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잖아요. 이 빅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오너, CEO시라고요. 그러면 내 사업을 내가 주도적으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맡아주겠죠. 뭔가 영향력을 주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내 사업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폰서를 100% 믿으시면 나중에 엄청 배신감을 느끼고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두 줄 다 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내 좌측과 내 우측에 내 인맥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 굉장히 위험하죠. 내 좌측과 내 우측에 내 인맥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좌측에 우리 제 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영미 사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은실 사장님을 통해서 나영민 사장님이 들어가 있고 인맥을 타고 내려갔죠. 제 우측에는 우리 김미애 사장님을 통해서 전직의 몇 명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가 우리 김남경, 뭐 김포, 우리 또 천득일 본부장님 쭉 이렇게 내려갔죠. 결국 내 좌측과 우측에 내 인맥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스폰서를 100% 믿어서는 안 돼요. 또 어제 어떤 분도 코로나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파트너가 아직까지도 한 줄에 점수를 넣고 이 반대쪽에 점수가 안 올라온다고 턱만 바라보고 계속 점수 넣어달라고 징징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깝다. 한쪽에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오면 징징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이 생겨서 점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넣으시는 거죠. 빨리 맞춰먹고 싶으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멤버십을 확보를 하든지 멤버십 확보할 자신이 없으면 올라올 때까지 늦게 타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정말 빨리 사업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맞춰 먹으면서라도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쪽에는 당연히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하는데 나머지 한쪽은 스폰서에 의해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불만이고 항상 어떤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 인맥이 내 좌우에 다 있으면 내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100% 믿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두 줄 하지 않고 한 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스폰서가 위에 있는데 스폰서가 두 줄이죠. 그 두 줄 중에 한 줄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두 줄을 펼치겠죠. 그런데 내가 한 줄을 열심히 해. 뭐 내 우측을 한다고 치자고요. 대부분 우측을 하시니까. 우측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좌측이 스폰서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좌측을 스폰서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난 우측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내 스폰서는 나를 찾았잖아요. 나를 리크루팅해서 나를 찾았잖아. 뭐 나를 직접 리크루팅을 했든 인맥을 파서 나까지 나왔든 그 스폰서는 한쪽에서 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줄이 펼쳐지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 줄을 해내고 있을 때 스폰서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됩니다. 스폰서가 해줘야 되는 줄이 설령 조금 약하더라도 스폰서는 나의 또 한쪽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요. 그랬을 때 스폰서가 정말 몰입을 해서 같이 내가 성공할 때까지 같이 막 으쌰으쌰 해주면서 같이 해주면 너무나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스폰서가 정말 좀 얄밉겠죠. 얄밉겠지만 그 한 줄에 신경을 안 쓰고 내가 하는 걸로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또 느슨하게 한다고 한다면 스폰서는 돈이 되는데 나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스폰서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 사업은 누구한테도 맡겨서는 안 되고 결국엔 내가 조절을 해서 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사업의 CEO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내 사업과 스폰서의 사업이 100% 똑같은 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 줄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두 줄 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스폰서가 어느 정도의 개입은 다 되어서 뭐 점수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또 승급도 같이 하게 될 것이고 또 내 파트너를 깨우는데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고 어떤 도움이든지 도움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내 인맥이 좌우로 내려가면서 내가 좌지우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두 줄 점수도 때로는 내가 보면서 내가 안 맞으면 내가 대실적이었지만 그쪽에서 안 맞을 때는 그쪽에도 내가 넣어야 된다. 스폰서 줄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다 성공하지는 못하더라. 다 성공하지는 못하더라. 알아먹는 사람, 그리고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먹지 못하면 제가 아마 알기로 7년 8년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만 계속 점수를 넣어놓고 이쪽에서 점수 오기만 학수고대를 하고 점수가 들어갈 게 있는데도 붙잡아 놓고 안 넣고 있어요. 왜? 이쪽에서 점수가 차야 맞춰먹고 끊고 다시 넣으려고. 이렇게 한 줄의 점수만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내 사업이 빨리빨리 진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서 지금은 대실적 소실적이 없대잖아요. 내 한 줄에서 큰 직급자들이 많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대실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알아먹는 사람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성공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애터미는 스폰서님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착한 사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반팽이. 반팽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애터미에서 착한 사람을 반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팽이가 어떤 분은 모자라서 반팽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반팽이는 모자라서 반팽이가 아니죠. 모자라지 오히려 넘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반팽이가 아니고 착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꼴을 보면서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주는 반팽이. 이게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애터미가 막 반팽이가 성공한다 이러니까 막 모자란 반팽이 행동을 계속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고 알아먹고 있는데 내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 모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이중인격자, 화를 내고 싶은데 참고, 할 말은 이만큼 많은데 꼭 참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꼭 참고 인내하고 꼴을 보는 그런 반팽이가 결국에는 착한 사람,
예?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진짜 능력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3년만 반팽이인 척하면 되더라. 그것이 저는 대가지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가지불이 내가 어느 만큼 되고 싶은가, 임페리얼이 되고 싶은가, 뭐 크라운 클럽이 가고 싶은가, 롤클럽이 가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만큼 다 임페리얼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 임페리얼이 되고 싶으면 그 임페리얼의 대가지불을 해야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대가지불을 했는가가 여러분들은 현재 현 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오토 팀장이 될 때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 사력을 다해서. 오토 팀장이 될 때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 사력이 뭐예요? 사력이 죽을 힘을 써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죽기 살기로 오토 팀장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쭉 합니다. 네. 오토 팀장이 말 그대로 오토 팀장이 자동으로 만든, 그러면 내 밑에 4명 판매사는 자동으로 판매사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오토 팀장이 될 때까지는 내가 막 점수에 개입하지 않고 막 확인하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자동으로 오토 팀장이 될 때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뛰어줘야 된다. 400만 원에서 600만 원, 많으면 800만 원 될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오토 팀장. 네. 400에서 한 600 이상이 들어오죠.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정도까지 오면은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력 질주하면 되는 거예요. 전력 질주. 네. 오토 팀장까지는 죽을 똥 살 똥 사력을 다해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력 질주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말씀하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고 나면 하는 척만 해도 되더라. 하는 척만 해도. 물론 하는 척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정말 하는 척만 해도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직급자들, 성공자들, 돈 되는 사람들, 오토 판매사들이 주렁주렁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하는 척만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정말 반팽이 아닌 반팽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 저 말 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아내면서 반팽이인 척하는 그 시기를 겪었을 때 결국에는 온팽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이 뭐 심각하게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고 뭐 하는데, 제가 TV에서 이 장면을 봤더니, 유튜브의 장면을 봤더니 전쟁 이 폐허같이 되어 있는 정말 이 도시가 완전히 전멸을 해가지고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 그거를 복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뭐 수십 년이 아니고 정말 100년 이상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막 싶을 정도로 정말 수십 년에 그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가 다시 예전처럼 복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고 너무 느슨했고 정말 좀 후퇴를 했다면 이걸 다시 빨리 복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애터미의 시너지 앰플이 4병이 들어있죠. 한 달 코스 4병이 들어있는데 1, 2, 3, 4가 아니고 0, 1, 2, 3이에요. 순번이. 왜 0, 1, 2, 3이에요? 아니 쓰는 순서가 1, 2, 3, 4면 되지 왜 0, 1, 2, 3이야. 네. 0번이 의미가 뭐였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진 내 어떤 피부나 내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상태를 원점으로 기본으로 되돌려 놓고 시작한다는 의미의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업이 많이 후퇴를 했다면, 또 너무나 느슨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빨리 추세를 올려서 기본으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빨리 정말 여러분들 어떤 그 부활을 활활 나를 수 있는, 이제 회사에서도 부활을 하자, 모든 시스템을 부활을 시킨대잖아요. 보록 공장을 다시 가동을 시킨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정말 제대로 미쳐서 하는 사람과 하는 척 하는 사람과는 다시 한번 구분이 되면서 굉장히 사업의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은 애터미 사업의 최고의 시기입니다. 세미 판매사, 뭐 세세마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연금성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또는 50만 원, 100만 원의 어떤 연금을 통해서 또 200만 원의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그 중간 계단이 있으면서 한꺼번에 펄쩍 뛰기 힘드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뛰어가면서 차근차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 차근차근이라는 거는 쉬라는 얘기가 아니죠.
숨을 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몰입해서 하되, 예, 어떤 너무 그 격차가 크면은 가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일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단계를 하나씩 더 만들고 내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세세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시고 또 오토 팀장을 달성하셔서 사업에 큰 어떤 활력소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리 회사에서는 좋은 걸 만들어서도 내가 따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들은 이 코로나 중에도 정말 이 코로나 중에 몇 분의 임페리얼이 탄생하시는 겁니까? 한 명의 임페리얼에 1456명의 승급자가 있는데 이 임페리얼이 계속 탄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애터미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 획을 그으시기 바라겠고 정말 올해 안에는 저는 우리 센터장님이 또 3층을 이렇게 또 오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발전을 하고 어떤 또 센터장님의 그림 속에서 혜택을 누리겠죠. 그 센터장님 그림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누락되지 말고 다 같이 이 성공의 물결에 정말 고구마 줄기 딸려가듯이 딸려가서 함께 성공하기를 바라겠고요. 기회는 나에게 오지만 매번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온 기회를 딱 잡으셔가지고 애터미 사업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제 3층을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2층, 3층 언제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203호에 있다가 나오는데 201호, 202호가 깜깜하고 자동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갔지 하고 봤더니 전부 3층에 이렇게 모여서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고 유주화도 또 한 번 더 커지겠죠. 그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부디 함께 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나는 내 사업의 CEO다. 내 사업은 내가 만들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멋진 사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 2022년 올해가 가기 전에 많은 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조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딱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애프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